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양적 긴축 연기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영란은행이 흔들림 없이 11월 1일에 예정된 수순을 그대로 밟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오늘 오후 발표된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와 이전치를 상회한 10.1%로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함께 또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파로 달러 인덱스가 다시 고개를 들었고요. 또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4.1%를 돌파하면서 증시가 다시금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 언제까지 이 높은 변동성 장세를 견뎌야 할지 답답하시다면 오늘도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하면서 그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져보시죠. 네, 수요일은 선견 선생 왓선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시장이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는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큰 프레임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제가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언제 정도까지 일단은 정말로 매수 관점으로 일단은 봐야 될지 그 변곡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왓선님과 함께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그리고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실시간 방송 채팅창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고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 국채금리가 10년물 4.1%, 2년물 4.5%를 돌파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와 금리 반등 속에 매도 물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일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전망했습니다. 유로FX는 영란은행이 양적 긴축 가능성을 일축하며 달러 대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5일을 제외한 전 상품군들이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0.36% 내린 11,15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1.03% 빠진 1,63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0.71% 상승한 배럴당 8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75% 내린 0.98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은 이 넷플릭스와 또 유나이티드 항공의 강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틀 랠리를 이어간 뒤에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어떤 스탠스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도를 들어주셨네요. 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일단은 굉장히 힘든 장인 거는 맞아요. 요즘에 굉장히 좀 힘든 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도 어떤 매매하실 때 굉장히 조금 힘든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몇 가지 체크 포인트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고요. 자, 일봉 차트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5일선과 21선 두 가지 이평선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기술적 분석하실 때는요. 5일선은 급등과 급락을 나타내고 21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길게 어떤 추세를 이끌어가는 이런 모양을 나타낸다. 자,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 자, 6월에서 8월 달에 굉장히 큰 이런 상승 후에 자, 21선 안에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면서 계속적으로 매도 관점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월요일 날 나와서 월요일 날 출연해서 말씀드렸죠. 21선까지는 일단은 열려 있다. 이 매수 방향이 일단은 21선까지는 열려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종가를 보셔야 됩니다. 종가를. 자, 종가를 보시게 되면 종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저께도 21선 밑에서 일단 형성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1선 밑에서 지금 일봉상 하락이 일단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큰 그림을 일단은 보시자라고 하면 21선 밑에서 가격들이 종가상 가격들이 지금 형성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전략 수립하시는 게 오늘도 나아 보인다. 큰 그 프레임으로 일단은 그렇게 잡아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떤 돌파에 의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고점과 저점을 찍어서 하신 매매 요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잠깐 자리를 봐드린다라고 하면 133라인입니다. 일목 상단이죠. 133라인을 돌파를 하고 이거 저항 받을 때 밑에 여기 룸까지 살짝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워낙 굉장히 박스권이 심한 장이기 때문에 133을 돌파했을 때 한 104라인까지 한 30포인트 정도죠. 30포인트면 우리가 틱수로 따지면은 곱하기 4를 하니까 120틱, 네, 432, 120틱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여러분들 단타 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 일봉상으로 보셔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조금 난해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종가상 21선 밑에서 항상 캔들이 형성되면 매도 포지션 그리고 종가상 여기 왼쪽 일단은 보시면요. 종가상 21선 위에서 캔들이 형성되면 항상 매도 포지션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제가 조금만 다시 해드리면 제가 21선 굉장히 좀 많이 강조드리죠. 여기도 보시면 4월달, 5월달입니다. 21선 밑에서 종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 홀딩하는 이런 전략 펼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매도 전략을 드리면서 굉장히 좀 짧게 대응하는 이런 전략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스닥 오늘은 매도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선 종가 기준으로 위아래 잘 지켜보자라고 투자 팁도 챙겨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5일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WTI는 0.94% 올라서 배럴당 8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AP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일 전략 비축유 1,500만 배럴을 추가 방출할 계획이다라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5일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5일도 매도 들어주셨네요. 매도인데 예. 이제 조금 이따 재고 지표 발표가 날 거고요. 자, 제가 포인트만 일단은 조금 몇 개 짚어드릴게요. 네. 자, 어저께도 5일이 굉장히 조금 많이 하락을 했죠. 여러분들 5일 매도는 제가 어떤 이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나요? 경기 침체 이슈입니다. 그죠? 어저께 5일이 많이 하락을 한 것도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거의 주된 거였고, 물론 이제 바이든이 전략 비축유를 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뭐 저번 주 말부터 일단은 나왔던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과 커플링 되는 거를 항상 보셔야 된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매도 관점으로 일단은 계속 볼 수가 있기 때문에 5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매도 관점 유지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기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데드 크로스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데드 크로스 일단 나오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데드 크로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방으로 대세 하락인, 일봉상 대세 하락인 이런 차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다시 제가 봐드리면, 자, 5일 일봉 차트입니다. 자, 6월 달이죠. 6월 달에 데드 크로스가 일단은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21선 아래에서 종가가 계속적으로 형성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추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조금 드리면, 일단은 21선 기준으로 종가상으로 21선 밑에 가격이 계속적으로 형성된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포지션을 갖고 가시는 걸 제가 일단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게, 심도 높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렴과 발산의 시작 지점입니다. 그렇죠? 수렴과 발산의 시작 지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평선이 5일선과 21선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자, 두 번째로 뭡니까? 수렴과 발산,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제가 굉장히 많이 좀 강조를 드리죠. 자, 여기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두 차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추세선을 한번 조금 그어볼게요. 추세선을 제가 그으면, 자, 추세선이 지금 이렇게 일단 형성이 됩니다.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을 여러분들 일단은 그으시면 되고요. 자, 추세선 이렇게 그었는데 여기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고 여기에서 또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중요한 거는 고점과 하나, 둘, 셋, 고점과 저점이죠. 저점이 낮아지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하락장이 지속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패턴상으로 일단은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여러분. 데드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전저점을 깨는 모습을 보일 차트상으로 전저점을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차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점이 여기에서 또 한번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65달러 정도 가야 그나마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안정세를 취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일단은 드렸기 때문에, 제가 차트의 모양상으로는 일단 큰 그림은 전저점을 깨는 76.25달러입니다. 76.25달러를 깨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재고 지표를 봐야 됩니다. 재고 지표 보고 어차피 제가 매도 전략을 일단은 세워드렸기 때문에 자리 한번 조금 이따 다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5일 같은 경우는 나스닥과 커플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나스닥에 대해서 매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또 5일도 오늘 당일은 매도 전략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30분에 또 5일 재고가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는 달러가 다시금 레벨을 높이면서 역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대 약세 이어지면서 1,637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에 대해서는 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팻말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는 관망을 들어주셨네요. 네, 골드는 일단은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 네. 생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항상 예. 제가 8시 반부터 차트 보면서 실전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골드 지금 5분봉 차트를 일단은 보시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스닥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 굉장히 나스닥이 많이 빠지면서 하락 일단은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뉴욕장 개장을 하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박스 그리고 있습니다. 박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박스 그리는 모습 일단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인 매매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 이거를 제가 한 9시 정도에 지금 알아챘거든요. 그래서 아예 실전 매매는 지금 골드는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일단은 오늘 당일 전략은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큰 프레임을 조금 제가 잡아드리면, 자, 일봉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봉 차트 지금 잠깐만 보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주봉 차트가 조금 중요하거든요. 일봉 차트 조금 다시 보자라고 하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이 데드 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밑으로 다시 전저점 라인을 깰 모양. 그렇게 일단은 보여주고 있고, 자, 주봉을 일단은 골드는 다시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쭉 보시면, 자, 2020년에서부터 일단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 형성하고 하락 추세, 고점 형성하고 하락 추세입니다.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데칼코마니라고 말씀을 조금 많이 드렸었죠. 똑같은 지금 패턴을 일단은 보이고 있다. 어차피 나스닥 미국 시장이 굉장히 조금 많이 지금 내리고 있고, 앞으로도 뭐 제 관점으로는 조금 더 내릴 여지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없이 내리는 그런 종목들은 절대로 존재를 하지 않죠. 한없이 내리는 종목들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골드는 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 어떻습니까? 단기적인 반등이 일단은 두 차례 왔죠. 여기 단기적인 일단은 반등이 오면서 2022년 가면서 2년 정도의 이 차트, 2년 정도의 차트를 똑같이 갈 그럴 가능성이 좀 많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반등, 그 다음에 또 하락, 단기적인 반등을 일단은 이렇게 그리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박스를 조금 쳐드리면 보세요. 자, 이 섹션입니다. 이 섹션하고 지금 이 섹션하고 완전히 동일한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추후에는 이 섹션과 이 섹션이 동일하게 일단은 좀 갈 것이다. 자,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박스권에 대한 가격 결정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살짝 반등 후에 박스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농후합니다. 수개월 동안. 그래서 이 박스권의 가격 일단은 좀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공유를 일단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일단 여기까지 볼 거고요. 오늘은 일단 관망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골드는 오늘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유로에 대해서도 또 당일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유로는 이제 영국 물가 상승률이 또다시 40년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영란은행의 양적 완화 가능성에 기대가 완전히 좀 꺾인 상황입니다. 달러가 또다시 고점을 높이면서 유로 지금도 약세 이어지고 있고요. 0.77% 내린 0.98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유로에 대해서는 또 당일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유로 매도 들어주셨네요. 유로랑 파운드는 무조건 매도입니다, 저는. 네, 당분간은 좀 그런 기조가 계속 되나 보네요. 계속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네. 유로랑 파운드는 사실은 굉장히 쉬운 종목이다. 왜냐하면 기본적 분석으로도 그렇고 예. 기술적 분석, 사실은 기술적 분석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그렇군요. 기본적 분석으로 제가 어차피 그 미국 금리를 유럽연합과 영국이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리는 제가 뭐라고 항상 강조드리죠? 화폐의 가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죠. 그렇죠? 금리를 지금 따라잡을 수가 없고, 자, 11월, 12월 FOMC 있죠, 여러분. 11월에도 0.75% 이상 올릴 가능성이 많고, 12월도 뭐 0.5든 0.25든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데, 지금 아까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적 긴축을 포기한다. 뭐 이렇게 사실 뭘 하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유로 차트 잠깐 볼게요. 유로 차트 보시면 어차피 기본적 분석으로도 미국의 금리를 유럽과 영국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는 더 벌어질 것이다. 그럼 뭡니까? 유로도 매도 전략 계속 세우는 것이 낫고, 자, 파운드 잠깐 볼게요. 파운드도 여러분들, 파운드 보면 유로하고 파운드하고 지금 차트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똑같이 가기 때문에 유로든 파운드든 일단은 유럽 쪽은 일단 매도 포지션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낫고, 제가 이제 분봉 차트나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조금 지저분해요. 그죠? 차트가 굉장히 조금 지저분합니다. 거래량도 많이 요즘에는 터지지 않고 있어서
어떤 포인트를 잡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제가 포인트를 저번 주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 잡아드렸는데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로를 일단 볼게요. 어차피 똑같기는 한데 유로를 지금 메인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유로를 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 어떻습니까? 제가 좀 박스를 그리면서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데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요. 여기도 골든 크로스 나오고 여기도 일단은 골든 크로스 나오고요. 어저께도 골든 크로스 나왔다가 오늘 뭡니까? 큰 장대 음봉이 형성이 되면서 다시 데드크로스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차트를 늘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차트를 늘려보면 어떻습니까? 2021년부터 큰 대세 하락장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대세 하락장 중에서도 기술적 반등은 항상 있단 말이에요. 자, 기술적 반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나스닥 차트도 똑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항상 이렇게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는 데드크로스에서 골든크로스로 넘어가는 그 기술적 반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수가 있죠. 아, 지금 골든크로스로 넘어가니까 매수 변곡점이 아니냐. 자, 매수 변곡점만 여러분들이 따지신다라고 하면 이 박스를 제가 지금 10개 넘게 그려드렸거든요. 10번 이상을 속으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에서의 골든크로스는 페이크라 볼 수가 있고 이 페이크는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골든크로스에서 데드크로스로 넘어오는 그 캔들의 종가에 일단은 들어가시면 매도입니다. 그렇죠? 그 캔들의 종가 매도에 들어가시면 수익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제가 저번 주에 일단은 매매 팁을 알려드렸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 골든크로스에서 데드크로스로 넘어가고요. 그렇죠? 자, 여기도 골든에서 데드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뭐예요? 골든에서 데드로 지금 넘어가요. 자, 어떻다? 확정되는 음봉의 종가에 그냥 일단은 들어가셔라. 요 정도 일단은 들어가시면서 스윙 이상 가는 전략 취하시면 여러분들도 수익을 충분히 일단은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여튼 유로나 파운드 전부 다 중장기적으로 일단 매도 관점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유로와 파운드, 그러니까 이제 유럽권 통화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봤을 때 또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주요 상품군에 대한 또 당일 투자 전략 세워봤는데요.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입장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장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요, 기초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상승을 멈추지 않는다면 최종 금리를 4.75%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의 CEO들은 계속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계속해서 좀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굉장히 불안한데 네.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네. 이전에 말씀드린 제 내용을 일단 좀 종합적으로 서머리로 조금 해드리려고 오늘 갖고 왔는데 네. 자, 결론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분석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가 해외 선물이나 주식을 하실 때 금융 투자를 하실 때 코인을 하실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개 다 일단은 중요하고 기술적 분석이 그래도 조금 한 6대4 정도로 실전 매매에서는 중요한 그런 퍼센테이지가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긴축의 시대라고 우리 이창용 총재가 말씀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긴축의 시대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결론을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분석하는 바로는 물론 이제 기준금리, 최종금리입니다. 최종금리 굉장히 좀 중요한데 자, 이게 어떤 매수 변곡의 포인트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퀘션 마크를 조금 붙이셔야 돼요. 자, 이 시기가 한 2년 정도는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정도는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자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떤 시장의 매수 변곡점이라고 하면 제가 전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2022년 뭐 11월, 12월에 계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고, 그죠? 2023년에도 일단은 올리거나 동결, 이게 지금 가장 맞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극도로 일단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중요하기는 한데, 당연히 중요하기는 한데, 어떤 유럽이나 아니면 아시아 쪽의 인플레이션도 지금 굉장히 좀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실업률이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근 1년여 굉장히 조금 많이 강조를 드리죠. 실업률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가, 그게 사실은 진정한 시장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시장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계속 있을 겁니다. 지금도 랠리 계속하고 있었고 이틀 동안, 그리고 6월에서 8월까지 2달 동안 굉장히 기록적인 랠리를 또 기록을 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항상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이 뭡니까? 언제 이 상황이 종료돼서 걱정 없이 매수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있느냐, 혹은 어디가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금리 인하는 언제 될 것인가. 그렇죠?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는 진정 언제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런 포인트라고 제가 일단 설명을 그런 포인트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자, 요거 보시면요, 페드의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자, 지난 한 70년 정도의 데이터를 일단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차피 경제라는 것은 데이터와 확률의 싸움이기 때문에 요거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준금리 종료 시입니다. 그러니까 최종금리라고 일단 할 수가 있죠. 자, 어떤 페드가 미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조금 어려울 때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자,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되죠? 금리 인하를 하고, 경제가 과열될 때는 금리 상승을 통해서 이 시장을 쿨다운시키는 이런 효과를 얻게 되는데, 자, 거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 보실게요. 거의 대부분 기준금리가 끝날 때, 그러니까 최종금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어떤 금리에 대한 상한선이 끝날 때 실업률은 거의 고점을 찍은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요. 자, 시장이 과열이 됐기 때문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립니다.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서 시장을 다운시키죠. 시장을 다운시킨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경기가 침체가 돼서 실업률이 높아진다라는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자, 이 프로세스가 얼마나 걸린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대략적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 보시면 금리 같은 경우에 7.5%였을 때, 1970년대 있죠? 7.5%였을 때 실업률이 일단은 10% 이상의 최고치를 일단은 찍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 2년 정도의 갭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자, 여기 이 봉우리와 이 봉우리. 그렇죠? 보시면 2년 정도의 갭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금리 인하. 자, 우리가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해서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경기 침체가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 침체가 되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를 또 활성화시킵니다. 이 모든 게 한 2년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2년 정도 걸리면서 실업률이 최고로 일단은 찍힌다라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 사이에 금리 동결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금리 동결이 있어요. 금리 동결이라는 것은 금리 인하나 혹은 다시 금리 인상을 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자, 금리 인상은 2023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2023년에 인플레이션율을 보고 나서 금리 동결을 할 겁니다.
금리 동결은 2023년에 무조건 해요. 왜냐?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2023년에는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이 계속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양상. 거기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하면 2024년 정도, 2024년이나 2025년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을 다시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업률 굉장히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자, 두 번째. 이거 제가 이제 노련톡방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건데요. 뭐냐면, 그럼 시장에 진정한 변곡점이 오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고 금리 인하가 돼야 되는데, 자,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시그널을 보면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구인 구직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표에 대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지표는요,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지표가 굉장히 급부상하는 이런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목요일 날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크게 각광받는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됐죠? 실업률이 굉장히 단적으로 높아지면서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지표가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됐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하이라이트 지표로 그렇게 급부상을 했죠. 자, 시장의 진정한 변곡점을 일단은 알기 위해서, 그 시장의 변곡점을 알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실업률이 중요한데, 그럼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구인구직 보고서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 구인구직 보고서는 이제부터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는 지표일 수 있다라고 제가 좀 그렇게 예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인과 구직이죠. 자, 기업체에서 사람을 원하는 것, 내가 구직을 원하는 것,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게 더 높다. 이게 더 높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복기를 시켜드리면, 자, 어떤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임금이 높아지게 돼요. 임금이 높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안 잡히는 이런 현상에 일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직이 더 많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하고 여러분들 연결이 돼 있죠? 실업률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구인을 하는 기업들보다 구직을 하는 개인들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실업률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자, 구인구직 보고서에서 일단은 좀 보시다시피 지금 5개월 정도 구인율이 일단은 감소세가 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긴축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구인율이 굉장히 조금 많이 낮아지고 있다. 구인율이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구인율이. 자, 요거를 구직률이라고 일단 보셔도 됩니다. 두 차트를요. 그럼 뭡니까? 이 갭이 메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인구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지표 발표가 나고, 이것도 지표 발표가 나는 시간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라이브로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거 설명까지 일단 좀 들으실 수 있고요. 자, 구인구직 보고서의 구인율과 구직률. 자,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스프레드가 좁아져야 됩니다. 좁아져야 페드에서 지금 원하고 있는 뭐죠? 금리 인상을 통해서 뭐 경기 침체가 오든 혹은 뭐 연착륙, 경착륙을 하든지 간에 경기를 조금 쿨다운 시키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이런 모양새가 일단은 나오게 된다. 자, 따라서 요거까지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구인구직 보고서 나올 때 지속적으로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단은 국내 시장 조금 볼 건데요. 나스닥 차트나 이런 거 조금 다시 봐드리고 다시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또 이런 고용에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본 뒤에 국내 시장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나스닥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플러스권에 들어섰거든요.
이 나스닥이 참 어려워요. 네. 나스닥도 어렵고. 정말 등락을 그리고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종가까지 지켜봐야겠지만요. 네네. 어차피 새벽 시간까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예. 어저께 거를 조금 볼게요. 어저께 네. 일단은 30분 봉을 제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매매하신 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저께를 일단은 보시면 초반에 어떻게 됐죠? 어저께 하루 종일 오르다가 뉴욕 시장 시작하면서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급락을 했어요. 이 섹션을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급락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자, 또 오르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좀 보였죠. 자, 사실은 이 분석을 할 때 저도 오늘 오전에 뭐 분석을 해봤지만 왜 급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예, 왜 급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 국채금리 상승 이 정도, 이 정도 조금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진정으로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의문시가 되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죠.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일단은 이런 얘기고 어떤 뉴스, 어떤 이슈에 굉장히 심하게 반응을 한다. 여러분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급등을 한 이유는 일단은 제가 오늘 노란 톡방에도 일단은 조금 고지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업의 어닝 시즌입니다. 미국이 기업의 어닝 시즌인데 일단 첫 번째로 금융업종, 그렇죠? 금융업종이 굉장히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왜냐?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은행은 어떻게 돼요? 매출이 더 많이 듭니다. 매출이 더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업종의 일단 호재. 두 번째는 이제 넷플릭스가 굉장히 조금 호재였다. 일단 이렇게 일단은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떤 이슈나 뉴스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갭을 지금 메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지점을 제가 한번 좀 체크를 해 드릴게요. 자, 여기죠. 11,292 라인이네요. 자, 전 고점입니다. 11,292 라인을 기준으로 매수매도 일단은 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저항 맡으면요. 오늘 최저점입니다. 11,104 라인 여기 깰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전고점입니다. 11,292 라인. 11,292 라인에서 일단은 매수매도 갈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시장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나스닥 대응 전략을 짚어주셨고요. 네, 오늘 새벽 3시에는 또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이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도 새벽 2시에 연설을 할 예정이니까요. 잘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우리 한국으로 눈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선물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매도 전략은 일단은 맞는 것 같고요. 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보시면 21선 일단 올라탔어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네. 21선 일단 올라탔고 지금 이제 미국 시장하고 너무 많이 커플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까지 일단은 미국 시장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물 하시는 분들,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중요하죠. 예, 중요한 새벽 시장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시장을 항상 현물 하시는 분들은 옆에 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끼고 보셔야 돼요.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입니다. 그 지금 5일선과 21선 일단은 수렴하는 구간이 291라인 정도, 291라인, 290.50에서 290.50에서 291라인입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매수매도 갈릴 겁니다, 여러분. 매수매도 290.50에서 291라인에서 매수매도 일단은 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 분석을 일단은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료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미국과 한국은 다를 것이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펀더멘탈이 굉장히 좀 강한 게 사실은 계속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네. 뭐가 증명이 되냐면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2분기 때 사실은 기업의 실적들을 굉장히 조금 많이 걱정을 했는데 2분기 굉장히 소소하게 넘어갔고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닝 시즌 발표 중이지만 네. 나쁘지는 않아요, 아직은. 네. 물론 이제 주요 사업체, 주요 기업들이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네. 나쁘지 않은 일단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최근에 나온 뭐 때문에 넷플릭스나 유나이티드 항공사도 네. 긍정적으로 실적 나왔더라고요. 네, 뭐 넷플릭스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넷플릭스 오늘 제가 아침에 조금 진단을 해드렸는데 예. 앞으로 노란 해도 톡으로요? 우영우, 예, 네. 뒤로 해도 우영우 때문에 아. 굉장히 좀 많이 뷰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4억 뷰 이상 일단은 나왔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0만 가입자가 새로 가입을 했는데 네. 그로 인해서 3분의 2 정도가 예. 아시아 시장에서 일단은 플러스가 됐다. 그렇군요. 예, 그걸로 일단은 어저께 나스닥 시장이 굉장히 조금 반등을 많이 줬다. 이렇게 일단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다를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은 펀더멘털이 정말 강합니다. 진짜 강한 것 같고 자 문제는 일단은 우리나라인데 저 잠깐 볼게요. 한 가지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떤 생리라고 할까요? 이 면역성이라고 할까요? 자, 2008년, 2009년에 미국이 주택 때문에 아주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유럽에서 돈을 빌려올 정도로 굉장히 금융적으로 위기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잘 준비를 한 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확대 정책의 시대였기 때문에 미국의 주택 가격 이 붉은색 선을 보시면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죠.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대 정책을 쓰면서 통화량을 늘리면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자산의 상승, 화폐 가치의 저하, 이거는 필연적으로 지금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주택 가격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자 보세요. 2009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굉장히 호되게 당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단단하게 채무 구조를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2009년을 기점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굉장히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자, 미국이 2009년도에 그렇게 어려울 줄은 그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09년을 기점으로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돈을 풀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가계부채 비율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2009년부터.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어떤 문제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가계부채의 문제는 절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국가부채가 굉장히 좀 많죠. 그리고 국가부채 같은 경우에 금리 때문에 1년에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엄청나다. 하지만 이 국가부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기 때문에 국가부채의 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기업들의 펀더멘탈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미국은 일단은 크게 걱정이 없는 상태다. 이 지금 하고 있는 긴축 정책만 성공을 한다고 하면 미국은 다시 한 번의 부흥기를 일단은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 경기가 저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하를 또 해서 경기를 부양시킬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의 긴축 정책 이것만 잘 넘긴다라고 하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자, IMF 이후에 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죠. 주택 가격을 굳이 이끌어낸 이유는 뭐냐면 어떤 내 자산 가치가 증대됐느냐, 자산 가치가 내려갔느냐를 판단할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주택, 아파트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시로서 일단 이렇게 봐드린 거고, 자, 어차피 경제가 발전을 하면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오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계부채 보세요, 여러분.
자, 가계부채를 여기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자, 가계부채가 굉장히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도 제가 주말 특강이나 이런 걸로 한번 길게 설명을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지금 오르고 있고요.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지금 조금 있으면 한 2, 3년 정도 있으면 지금 당장의 얘기는 아니지만 주택 가격이 자산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더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산에 대한 가치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노란 톡방이나 주말 특강에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한테 길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 시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 시에 이어서 또 한국 시장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11시 30분에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요. 원유 재고가 이전치와 예정치를 대폭 하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172만 5천 배럴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또 이어서 가솔린 재고도 나왔는데요. 이전치보다는 적고 예측치보다 많은 11만 4천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재고 발표 이후에 또 5일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면 지금 0.97% 올라서 82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마스터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차트를 보고 체크 부탁드릴게요. 자, 일봉상 조금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5일선하고 21선하고 지금 거의 겹쳐 있죠. 이 점이 84.90달러, 84.80. 84.80 정도를 일단은 제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84.80을 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매도 전략 계속적으로 일단은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84.80달러입니다. 84.80달러 넘지 않는 이상은 매도 전략 일단은 하시면 되겠고, 자, 단기적으로 일단은 봐드릴게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3봉입니다. 그렇죠? 제가 1개, 2개, 3개 해서 지금 3봉이거든요. 네. 3봉을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됐나? 전저점을 깨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봐드리면 83.64달러입니다. 자, 당일 매매 전략 83.64달러. 83.64달러를 넘지 못하면 82.26달러 전저점입니다. 82.26달러를 깨는 이런 흐름을 일단 보일 것이다. 요거 깰 겁니다. 요거 이렇게 깰 거니까요. 이 부근에서 아마 위로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은 매도 전략 수립하시는 게 낫고, 단기적인 전략 제가 말씀드리면 83달러 정도에 한번 매도 전략 수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3달러 정도 일단은 매도 전략 수립해 보시고 조금 길게 간다라고 하면, 길게 가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83달러에 매도 들어가셔서 요 고점이죠. 83.64달러를 넘지 않는 이상은 이 밑을 깰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딩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83.64달러를 돌파하지 못할 경우 전저점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83달러 선에서 매도뷰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해외 선물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현 선생님 마스터님이 또 내일 밤 9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실까요? 자, 뭐 긴축의 일단은 얘기가 주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네. 매주 목요일 날 공개 방송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아침도 하고 사실 저녁도 하기는 하는데 밤 9시가 일단은 메인이기 때문에 들어오실 분들은 밤 9시 일단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혼란스러운데 여러분 지표든지 아니면 지수든지 확실하게 여러분들 딱 기본을 알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많이 어려운 시장은 맞습니다만 다 어렵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99%의 위기 그리고 1%의 소수의 어떤 성공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은 99%가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 99%에 내가 편승을 해서 갈 것인가, 내가 어떤 변화를 줘서 1%의 성공으로 일단은 갈 것인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 이런
시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신교육도 하시고 차트도 보시고 기본적 분석도 함께 교육 받으시면서 그런 알찬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신 성균 선생 마스터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